이게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나 이렇게 해도 모르겠네. 시간이 너무 그 다음에 관계 형성의 토대가 되는 것이 애착이에요. 애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이하고 엄마하고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애착이라고 그래요. 어머니들, 인간하고 동물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인간은 미성숙 상태에서 태어나버려요. 망아지나 강아지는 태어난 지 몇 시간만 지나면 뒷발차고 뛰어다니지. 우리 인간은 엄마의 사랑, 엄마의 돌봄, 엄마의 그 간호가 없이는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왜 근데 미성숙 상태로 태어난지 알아요? 제가 그걸 이해를 해줄게요. 인간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6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진화했는데 초창기의 인간은 기어다녔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말이 남방 원숭이라는 말이에요. 원숭이처럼 기어다녔다니까. 근데 이제 직립하면서 여성들의 경우는 산도가 좁아졌다고 그래요. 산도가. 산도라는 것은 아이가 나오는 길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직립하면서 뭘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냐면 이 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손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그렇죠.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도구 가지고 뭐 됐어요? 사냥을 했어요. 사냥을 하니까 단백질을 흡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뇌가 커져버린 거예요. 봐요. 어머니의 산도는 좁아진 데다가 아이의 뇌는 커지니까 10개월이 넘으면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가 미성숙 상태로 태어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야가 여긴데. 그 미성숙 상태로 태어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 입장 이거 잠깐 손 좀 대주세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엄마로부터 사랑이나 돌봄을 받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태어난 갓난 아이가 안다니까 그걸. 엄마로부터 사랑을 못 받으면 나는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엄마로부터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이는. 그 과정에서 진화된 것이 뭔지 알아요? 환하게 웃는 것이 바로 엄마한테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환하게 웃는다는 게. 진화 과정에서 일부 학자들이 인간만이 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웃느냐. 미성숙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가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다. 그 얘기. 이해가 가시죠? 아이가 옹알이를 하고 아이가 엄마하고 눈을 마주치는 것도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한테서는 엄마의 절대적인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걸 받지 못하면 난 죽는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야말로 절대적인 사랑을 아이한테 줄 때 아이하고 엄마하고 뭐가 형성이 되냐면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애착관계. 엄청나게 중요하죠. 애착은 뭐라고 하냐면은 정서 발달의 기초라고 합니다. 만약에 애착이 형성이 안 되면 정서 발달이 그 자리에서 딱 멈춰버려요.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아이가 밖으로 나가는데 안전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애착이에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애착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은 아이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바깥 세상으로 나가들 못해요. 바깥 세상을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하지. 그러면은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에게 있어서 애착관계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거예요.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스킨십.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생존하는데 생명 역할을 한다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애착 형성은 씨앗이라고 그래요.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실래요? 네. 감동적인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안 있으면 안 보여주려고 했어요.
모르겠죠? 얼마나 스킨십이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1940년대에 이거 실제 있었던 것인데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르네 스피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유치원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유치원에 그 아이 키우는 그 요양소에서 고아원에서 가지고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젠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멕시코로 갔는데 멕시코에 그 고아원에 가니까 자기보다도 훨씬 시설도 엉망이고 환경도 안 좋고 먹이도 영양도 안 좋은데도 아이들이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퀘스천 마크를 붙였어요. 그 차이점이 바로 뭐였냐면은 거기는 시설도 안 좋고 영양분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도 아이를 포근히 안아주고 감싸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 원인은 그 이유가 스킨십 때문에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사례가 있는데 13세기에 신성로마 황제라고 프리드리 2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좀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괴팍이라고 표현하고도 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 이 사람이 궁금한 것이 이거였어요.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무 소리를 안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걸 알고 싶었다고 그래요. 가지고 그 당시에 고아나 이런 사람들을 300명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당시에 최고 그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 유모들을 모아가지고 아이를 기르려고 했어요. 근데 딱 조건을 2가지를 걸었어요. 절대 그 아이 앞에서 말하지 말라. 또 하나는 안아주지 말라. 그랬더니 2세 이전에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만큼 안아주고 쓰다듬고 다듬어주는 그러한 스킨십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어머니한테 한 가지 부탁한 것은 아기가 유치원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따뜻하게 이렇게 한번 안아줘 보세요. 안아주면서 딱 이 한마디만 해요. 네가 내 아들이어서 좋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좋다. 네가 내 딸이어서 좋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자랑스럽다. 네가 내 딸이어서 자랑스럽다. 딱 그 한마디만 해야 해요. 그 뒤에 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유치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말 했다면 헛것이 되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무조건적인. 그렇죠. 어머니 참 대단하십니다. 그 이유를 붙이고 봐요. 안아주면서 네가 내 아들이서 좋다 해놓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이는 그렇게 느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딱 그 말만 해야 해요. 그게 바로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어때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좀 자리가 지금 불편해지니까. 같이 한번 2사람씩 맞아보세요. 네. 맞아보세요. 네. 교대로 네가 내 아들이서 좋다 한 번씩 한번 해보세요. 이때도 어머니 네. 허리 한번 피세요. 허리 한번 피세요. 이때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아이디가 감동을 받아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냐? 그건 어머니 때문에 몰라요. 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내가 뭐 방법을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하는데 안 되대요? 저한테 그러게요. 그건 뭐가 빠져 있기 때문이냐면 진정성이 빠져 있다니까. 그 진정성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제 앉으세요. 네. 오늘 여기 나오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걸 해준다고 한다면은 아이가 엄마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에는 그것이 참 나에게는 도움이 되었고 엄마가 좋았다라는 느낌을 잊지 않을 거예요. 꼭 한번 해보세요. 이것만 실천한다고 해도 오늘 제 강의를 들은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 예, 신뢰감 형성, 약속을 아이와 지켜야 한다는 거. 이거 만족지원 능력, 이거 알죠? 이거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마셸 교수가, 그 머시멜로우 하나씩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먹으면 하나씩 더 주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족지원 능력이 높은 아이가 사회적으로 크게 성장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아이하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약속을 했으면 꼭 그걸 지켜줘야 해요. 그래야 만족지원 능력이 높아져요. 이 만족지원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 자신에 대한 자제감, 자제력, 통제력을 길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여기 어머니하고 신뢰감이 형성이 되고, 그래야 만족지원 능력이 높아져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제력이 키워져요. 하물며 그 종단 연구한 걸 보면 말이죠, 만족지원 능력이 높은 아이들이 사회적 지위도, 사회적 직업도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허드레의 일을 하는, 이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강제로 뭘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가르침 중심의 교육인 것 같다고 했잖아요. 아이들한테 자율권을 줘야 해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율권이나 자율성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계속 확대시키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자율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누가 그걸 딱 막잖아요. 그러면 막는 사람에 대해서 강한 증오감이 생긴대요. 만약에 아이가 무슨 일을 계속 자기 혼자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엄마가 딱 통제를 해버리면은 엄마에 대한 증오감이 생긴대요. 그럼 아이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엄마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감정하고 나를 통제하는 데서 생기는 증오 감정이 그 아이의 내면의 세계에서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지고 많은 심리적 에너지를 빼앗겨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아이들한테 뭘 강요한다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해야 해요. 그러니까 루소라는 사람도 에밀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억지가 없는 자연스러운 교육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교육을 읽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어머니들 이거 학교 다니면서 들었을 거예요. 교육이란 한 마리의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한 마리의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그러겠잖아요. 근데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다를 그리워하는 마음, 바다를 동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 그 얘기를 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고기 잡는 기술이 좋다 할지라도 바다 가는 거 싫어하면 고기 못 잡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억지로 무엇을 강요하는 것은 바다를 그리워하는 마음, 바다를 동경하는 마음을 생기지 않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무엇을 강요해서는 아이들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선택권도 줘야 해요. 되도록 아이들 다 선택권 주세요. 우리나라 어머니들하고 유태인 어머니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교육력이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는 거. 근데 차이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바로 유대인 어머니들은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줘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선택권을 안 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들은 씨와 비유를 한다면 토양 역할만 해주면 돼요. 씨앗이 성장하고 꽃 피우는데 토양 역할만 해주면 준다고. 토양 역할만 해주면 돼요. 어머니가 토양이 말이죠. 토양이 씨앗한테, 야, 너 빨간 꽃 피워, 파란 불 피워, 노란 꽃 피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씨앗이 자라는데 토양이 너 말이지 빨간 꽃 피라, 노란 꽃 피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영양만 공급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들은 그냥 영양만 공급해주고 가가 빨간 꽃을 필 것인가 파란 꽃에서는 아기가 결정할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아까 했지만 이것이 자존감이 올라가요.
내가 이제 뒤에 가서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아이들을 말이죠.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조율하고 조종하는 힘이 바로 이 자존감이에요. 이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면 아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을 일으키고 말썽 피운 애들을 보면은 자존감이 땅굴이 떨어져 있어요. 그 밑바닥에는 뭐가 결핍되어 있냐면 애정이 결핍되어 있어요. 이게 아이를 지탱시키는 기둥 역할하는 것이 자존감이에요. 그런 자존감을 어느 때 키워지냐 바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자율성도 주고 아이들한테 선택권도 주고 아이들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토양 역할만 하면은 아이는 무한히 자존감을 항상 키우면서 성장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어머니 대화법은 이거 참 다른 데서 많이 들었죠. 이 대화법 대화할 때는 딱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내가 불만 가진 거하고 아이가 불만을 가진 거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아이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애기 때문에 그러면 아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딱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아까 이미 제가 얘기했어요. 아이의 얘기를 진정성을 가지고 잘 들어주면은 그것이 아이한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아이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그 말이에요. 진정성을 가지고 잘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면은 그 문제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해요. 그럼 엄마가 아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 있잖아요. 에? 엄마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아이메시지를 쓰면 돼요. 아이메시지를.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지금 계속 게임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아이의 욕구를 한번 존중해 줘봐요. 아, 네가 지금 얼마나 게임이 재미있어서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게임을 하냐. 계속 하고 싶은가 보구나. 이렇게 아이의 욕구를 일단 존중해 줘요. 그 다음에 아이메시지를 쓰면 돼요. 아이메시지를 쓰는 방법은 이거예요. 주어를 아이로 오면 돼요. 주어를 아이. 그 다음에 아이의 행동을 표현을 해줘요. 그 다음에는 그 행동 때문에 엄마에게 생긴 감정을 표현해 주면 돼요. 그게 아이메시지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게임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나는 네가 계속 쉬지 않고 게임만 하니까 네 눈이 나빠지고 네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이 된다. 그게 아이메시지예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저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지 않고 게임 못해? 조용히 해. 게임 하지 말고 집에 이제 공부해. 그렇게 말하면 그게 유메시지. 예? 게임 그만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바로 저항이 나와버리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하나 덧붙인다면 뒤에 가다가 질문 부탁을 해. 그래서 너는 지금 이제 게임 좀 그만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부탁을 하면 돼요. 질문 부탁인 게 말대로 되도록이면 질문 형태로 부탁을 할 그 말이에요. 게임을 중단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이거 연습을 자꾸 해야 해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사리가 생겨야 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잘 못해요. 그렇지만 못하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핀란드 어머니들의 저 대화법을 한번 보세요. 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로 아이들의 엄마에게 이야기한 부모가 아이의 이야기를 받아 적기. 부모가 받아 적은 것을 아이에게 읽어주고 수정 및 추가 의견 확인하기.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다시 들으면서 수정 및 추가 의견 말하기. 어머니가 이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어머니 말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